자, 회계에서 정보를 나타내는 항목을 계정이라 하고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계정 과목 한번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정보의 제공은 자, 우리가 시점 단위의 정보를 제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점 단위의 정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라는 것이 자기 검증이 가능한 기록 방법이다. 즉, 기업이 가지고 현재 시점, 이 시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 하고 이 자산의 원천을 그죠? 그게 남의 것이면 타인의 것이면 부채, 소유주의 것이면 자본이라고 한다고 회계입니다. 말하자면 자, 소유주가 5천만 원, 그죠? 자기 돈 5천만 원, 빌린 돈 5천만 원으로 분식집을 차렸다면은 분식집의 자산은 1억이고 빌린 돈 5천만 원은 부채가 될 것이고 소유주가 투자한 5천만 원은 자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회계라는 것은 자산, 그 기업이 현재 시점에 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자산이라 하고 그 원천을 중복해서 그죠?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나타내는 게 가족입니다. 회계입니다. 그럼 봐요. 결과와 원인은 같은 거잖아요. 그럼 회계는 보십시오. 두 번 나타낸다. 결과와 원인을 두 번 나타낸다. 두 번 나타낼 것 어때? 결과와 원인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 그죠? 결과와 원인이 다르면 틀렸다. 이게 자기 검증 기능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재무 상태, 돈에 대한 상태의 정보는 이게 정보에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이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변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 있는 정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보가 비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기업이 회계 정보, 재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제공하라. 이게 회계 기간입니다. 회계 기간, 역시 얘를 회계 단위라고 얘기하죠. 회계 단위는, 회계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죠? 1년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라. 회계 정보를 제공하라. 그죠? 그리고 이것이 법인이라면 회계 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가 그죠? 국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봐요. 모든 기업은 법인이라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하고 지금 현재의 회계 단위를 단기, 이 이전을 정기, 다음을 차기를 하겠죠. 그러면 단기로 봤을 때 처음은 기초, 끝은 기말이 될 것이고 정보의 제공은 기말 시점의 정보 제공입니다. 기말 시점의 정보 제공. 말하자면 내가 기말 12월 31일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산이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산이고 그 원천이 채권자의 것이면 남의 것이면 부채이고 기업의 소유주의 것이면 자본이다. 이게 재무상태란 말이에요. 재무상태 정보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현재 기말의 정도는 다음 게 기초 정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초와 기말의 정보를 제공하면 재무상태의 변동을 알 수 있어요. 변동.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 정보는 결국 뭐냐면 자본에 관한 정보라는 거죠. 자본의 변동이다. 말하자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뭐냐면 단기의 성과다. 단기 순이익이다. 이게 회계입니다. 단기 순이익. 그러면 재무상태 정보, 상태 정보를 비교했을 때 이익의 증감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정보의 증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정보를 표시할 돈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할 때 자, 단기의 자본의 증감은 따로 표시한다. 회계 기간 중에 그죠? 회계 기간 중에 나타나는 자본의 증감은 수익이라 하고 자본하고 같은 편. 그죠? 자본의 감소를 가져가는 요인을 우리는 비용이라 하고 자본의 반대편에 나타내는 게 회계이다. 그러면 한 기간 동안 그죠? 회계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한 이 차이는 결국 당기순이익이고 얘는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과 같은 거죠. 이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보십시오. 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계속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계정인데 우리가 특정 시점을 선택해서 이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거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상태 중에 자본의 증감은 내용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 비용 계정은 회계기간이 기초에는 없다가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그죠 기록되어지고 결국은 기말은 어때? 다음 기를 위해서 없애줘야 되는 계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익 비용 계정은 그래서 일시 계정,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영구 계정입니다. 자산 중에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통장에 돈이 통장이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계정들은 계속 이어지는 계정입니다. 정기의 예가 단기의 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용 중에 급여라는 비용 계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기의 급여는 단기에 태어난 계정입니다. 말하자면 정기에도 급여 계정이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단기의 급여 계정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정기의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는 계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기말 단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이런 장부들을 다 정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고 나서 그 정리된 결과를 외부에 나타내 주는 건데 우리는 그 절차를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산. 자, 결산의 가장 중요한 본 절차는 장부의 마감입니다. 장부의 마감. 말하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 과목, 우리 회계 주체가 쓰고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감하는 겁니다. 마감이라는 의미는 대차를 그죠? 회계는 같은 편이면 더하고 다른 편은 빼는 게 회계죠. 그런 식의 기록을 회계를 하는데 회계의 기록은 같은 편이면 더하고 자 차감은 다른 편이면 빼는 게 회계상 기록인데 결국은 뭐냐면 자 자산과 비용 계정은 그랬을 때 남아있는 돈이 그죠? 차변에 남아있다. 이게 자산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자산과 비용 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있는 차변 계정이고 부채와 자본 수익 계정은 남아있는 것이 잔액이 대변에 생기는 계정입니다. 대변 계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겠습니다. 장부의 마감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장부의 마감입니다. 말하자면 단기의 기록을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에는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걸 잡아주는 게 결산인데 자 결산의 본 절차는 장부의 마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재무제표의 작성은 결산 후 절차입니다. 작성 결산 후 절차이다. 근데 보겠습니다.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현금, 예금, 우리 회계 주체가 쓰고 있는 모든 계정을 마감하기 전에 이 계정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1차적으로 이 계정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계정 기록이 회계기간 중의 계정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되었으면 그죠? 되었으면 회계 처리된 수익과 비용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은 12월 31일 시점의 정확한 잔액인지 수익과 비용은 단기의 정확한 발생익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이것을 결산 예비 절차랍니다. 결산 예비 절차는 말하자면 회계기간 중의 기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시산표. 계산할 때 산자고 시험할 때 시자예요. 시험적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그죠? 모아보는 표예요. 그럼 말하자면 시산표. 우리가 회계 처리한 모든 계정 과목들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과 비용 계정은 차변에 올 것이고, 그죠?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은 대변에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영조들이 똑같아.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회계 기간 중에 기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작성해보는 게 이제 시산표고, 기록이 정확히 되었으면 어때? 이 자산 부채는 12월 31일 상태가 정확한지 장부상 현금이 10만원인데 실제로 사람에 10만원 있는지 그죠? 장부상 유형자산 차량 공방구란 유형자산이
말하자면 살 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 가치가 5천만 원인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익 비용도 회계기간 중에는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단기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걸 정리하는 걸 우리는 결산정의랍니다. 결산정의. 말하자면 단기의 자산부채 자본의 12월 31일의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가 정확한지 보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이 정확한 당월분인지 그죠? 확인하는 절차를 결산정의를 합니다. 이 절차가 결산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해봐야 되는 절차이고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한 달, 회계기간은 1년이지만 관리비를 한 달에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이 결산정의를 매달 결산정의까지 가는 것이 공동주택이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정의를 통해서 12월 31일 상태의 11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죠? 단기의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근데 장부의 마감은 말하자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우리 회계주체가 쓰고 있는 모든 계정감을 없애는 건데 수익과 비용 계정은 회계기간의 기초에 생겨서 기말이 없애는 계정. 회계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는 계정입니다. 말하자면 기말에 없애는 계정이란 말이에요. 일시계정. 근데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장부는 대차를 일치시켜 마감하지만 어때? 잔액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계정은 12월 31일에 내 서랍 안에 10만원 있으면 1월 1일에도 10만원 있고 그죠?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는 12월 31일에 있으면 1월달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영구계정입니다. 그러면 잔액을 이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 계정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수익 비용이 일시계정이고 자산부채 자본이 영구계정이라면 우리는 일시계정의 마감을 먼저 해야 된다. 말하자면 장부의 마감 중에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이 첫 번째이다. 그죠? 수익 비용 계정 마감 첫 번째. 그러고 나면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 자,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은 자, 우리가 관리비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은 발생액이 대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장부의 마감은 대차를 일치시켜 주는 게 장부의 마감입니다. 장부의 잔액을 없애는 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 계정은 발생액이 그죠? 차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잔액이 차변에 있을 것이다. 장부의 마감은 이 역시 대차를 일치해서 아예 이 계정을 잔액을 0 만들어서 이 계정을 단기에 없애는 계정이란 말이에요. 이 장부의 마감은 자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십시오. 관리비 수익 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있고 그죠? 수익 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있고 급여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있다. 비용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익 계정의 대변 잔액은 차변에 보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12월 31일 관리비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은 차변에 보내면 그죠? 차변에 발생액이 100원이면 차변에 100원을 보내면 관리비 수익 계정은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 보내는 야는 이 잔액은 어디로 보내냐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요. 손익이라는 계정을. 그죠? 그러면 관리비 순익의 잔액은 손익 계정의 대변이 된다. 그럼 보겠습니다. 관리비 수익 계정은 없어졌고 어때? 이 밑에 보면 새로운 손익이라는 계정이 생기는 거죠. 12월 31일 관리비 수익이 100원이 온다. 자, 모든 수익 계정을 마감하고 그러고 나면 어때? 자, 그 다음에 모든 비용 계정을 급여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있으므로 급여 계정은 자, 발생액이 잔액이 차변에 있다. 그럼 우리는 대변에도 급여의 대변에도 50만 원을
기록해줘서 급여 계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 역시 손익에 보낸다. 그죠? 50원. 자, 급여 계정 정리됐고 손익 계정의 차변에 그죠? 급여 비용 계정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익과 비용의 모든 계정을 정리하고 나면 손익이란 계정도 단기 순이익이면 대별의 잔액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뭐란 말이죠? 나는 자본이다. 그죠? 이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럼 자본 계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본 계정으로. 자본 계정으로. 그래서 손익 계정 또 마감합니다. 손익 계정이 단기 순이익이라면 대별이 많잖아요. 이만큼 50원. 그럼 얘는 손익 계정에 역시 차변에 50원을 써서 손익 계정을 정리하고 야는 자본으로 보낸다. 이 자본이 계정 과목은 미처분 이익이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 그 계정이 다 마감되고 발생된 자 회계 기만에 설정한 손익 계정도 마감되죠. 그러고 나면 자산 부채 자본은 영구 계정이기 때문에 어때? 자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은 그죠? 자 차변에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차변에 1,000원이고 대변에 500원이면 차변에 잔액이 500원 있는 거죠. 그죠? 차변이 500원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얘는 12월 30일에는 정리하고 그러면 대차를 일치하는 것이고 1월 1일에 이 잔액이 어때? 역시 서랍에 돈 500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낸다. 우리 야는 우리 일러서 2월이야 한다. 2월. 12월 31일에는 다음 기로 보내고 1월 1일에는 그죠? 정기에서 온 걸 기록하고 새 장부입니다. 새 장부. 1월 1일 새 장부인 거예요. 새 장부. 자, 새 장부에 2월 기입하는 거죠. 이게 정기 2월. 지난 회계기간에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을 전부 다 정기월, 차기월로 마감을 해서 단기는 정리하고 다음 기 2월을 잡아준다. 이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1월 1일 정기 2월액을 모아서 그죠? 또 다시 모아본다. 시상표. 1월 1일에. 그죠? 근데 이거는 2월 된 걸 모아서 작성한 시산표라서 2월 시산표예요. 2월 시산표는 뭐예요? 2월 되는 것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밖에 없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자본 안에 12월 정기의 단기순이익은 이 자본 안에 뭘로? 미처분 이익령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장부의 마감입니다. 장부의 마감. 그죠? 장부를 마감하고 나면 결산 후 절차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손익계정을 기초로 운영성과표 그죠? 자, 2월 시산표를 기초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결산 후 절차이다. 인데요. 자, 우리는 자 보겠습니다. 결산 말하자면 다음 기 회계 기업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죠? 자, 영업은 기업 경영활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회계도 반복적으로 회계를 하는데 이 반복의 기간이 1년 단위이다. 회계기간 단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기말 시점으로 단기의 정보를 정리하고 그죠? 수익과 비용 계정이라면 아예 없애고 자산과 부채 자본 계정이라면 2월만 잡아주는 게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 새로운 기술을 시작할 때 이 2월 시산표로부터 회계 처리 업무를 연결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겠습니다. 연결해 가는 것인데 자 일반 기업에게는 뭐 도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결산을 하면 이런 회계 처리 수익과 비용은 그죠? 손익계정으로 보내는 이런 회계 처리들이 다 나타내 줍니다. 화면에. 그렇지만 공동주택회계는 보십시오. 자, 공동주택회계는 2월을 하면 그죠? 공동주택회계도 회계기간은 1년이고 그죠? 결산을 통해서 단기의 결산을 통해서 그죠? 2월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수익,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만 넘기고 수익, 비용은 정리해서 없애는 게 결산인데 다음 기회에 우리가 기록을 회계 처리를 하려면 2월이 잡혀야 된다. 말하자면 결산을 하고 2월액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공동주택은 이 절차를 우리는 연도이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도이월. 연도이월의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기의 회계 처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럼 우리는 공동주택은 일반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다 화면에 나타내져서 결산의 과정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자 이거 다 생략하고 안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2월 시산표만 다음 기로 넘어갑니다. 2월 시산표만. 그죠? 말하자면 회계결산 기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만 넘어가는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만.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만 넘어가는 겁니다. 자본의 잔액만. 다음 기의 기초로 넘어가는데 자 우리가 연도 2월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단기의 그죠? 말하자면 차기의 업무를 시작하려면 단기 기준으로 결산을 해서 연도 2월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도 2월 화면에서 저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기 업무를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구조상 그죠? 우리는 12월의 회계 처리를 한 12월의 관리 비용을 1월에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과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이 전월의 회계 처리 기록의 변동을 내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기의 업무를 할 때 1월의 회계 처리를 할 때 12월의 변동도 내세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 그죠? 단기에 2020년 올해에 2019년 12월의 전표를 그려 넣으며 수정하면 연도 2월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맞죠? 맞잖아요. 그죠? 연도 2월은 그죠? 단기의 결산을 하고 단기를 정리하고 다음 기의 기초인데 그죠? 기초를 잡고 12월 업무를 하다가도 우리는 구조상 전월의 전표를 수정할 변동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11월 전표를 수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1월에 정기 12월의 전표를 수정한다면 다시 연도이월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연도이월을 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이 수정 전표로 인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2월액이 변동이 생긴다면 이거는 연계되지 않는다. 차기에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연도 2월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죠? 연도 2월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업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정기의 전표를 수정한다면은 곧바로 연도 2월을 다시 해줘서 정기의 2월액이 단기에 제대로 반영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